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당 사이의 대립, 조선시대 후 동당 정치 변질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을 좀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저는 붕당의 출현과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잠깐 정리해볼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선조 때 붕당이 처음 발생했어요. 그래서 서인으로 붕당이 발생했고요. 그의 동인이 남인과 북인 이렇게 또 쪼개지죠. 남인과 북인선이 이렇게 붕당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립기입니다. 대립기.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 있었는데 국립외교하고 그다음 뭡니까? 이 복대비 유폐시키고 그다음 영창군 살해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해서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뭡니까? 몰락합니다. 이때 광해군 이제 인조로 넘어갈 때 북인은 전멸하고요. 자, 그러면 서인과 남인이 남는데 그래서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입니다. 서인과 남인,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붕당의 공존기입니다. 그러니까 붕당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균형이 맞춰진 시기예요. 붕당의 공존, 요 공존에 쭉 이어다가 현종 때 예성 논쟁을 하죠. 예성 논쟁을 하는데 서인과 남인이 학문적 입장에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 이렇게 뭐 비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랬다. 그래서 1차 예성에서는 서인이 이기고 2차 예성은 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서인은 신권을 중시했고 남인은 왕권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긴 게 남인입니다. 그래서 당 간의 입장 차이를 뭡니까 논쟁을 통해서 해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성 논쟁 때까지 공존기로 봐요. 자, 그러다가 숙종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파트가 숙종인데요. 자, 그래서 남인이 마지막에 이겼기 때문에 숙종 초반에 즉위 초반에는 초기 남인이 우세합니다. 남인이 우세하는데 이후에 경신환국이 발생해요. 그래서 경신환국 때 서인이 남인을 영모로 몰아요. 싹 다 몰아내고 제거해서 뭡니까? 하나의 붕당, 그러니까 남인을 몰아냈으니까 이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때 붕당 정치가 변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당 전제와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붕당이 전제적인, 독재적인 지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당 전제와 추세 후에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에서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식의 대립은 경종조로 이어져서 뭡니까? 호론과 노론이 대립을 합니다. 호론이 경종을 지지하고 노론이 경종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상황에서 심석이 발생해서 이렇게 붕당 간의 대립, 숙종 때 이후부터 대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요게 흐름이고요. 구체적인 내용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붕당 간의 대립이 심해지니까 자, 영조와 정조 때 뭡니까? 붕당 간의 균형을 뭡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못 맞추죠. 계속 하니까 뭡니까? 이때 탕평책을 취합니다. 영정조의 탕평책의 핵심은 뭐냐? 자, 왕권을 강화해서 붕당 간의 대립을 짓누르는 겁니다. 탕평 정치를 하는데요.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숙종 때 일당 전제화가 시작되었다. 라는 겁니다. 시작은 경신왕국입니다.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숙종 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환국 정치입니다. 환국이라는 건 뭐냐면 집권한 붕당을 계속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 정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즉위를 했는데 숙종이 뭡니까? 이 사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뭐 좀 유약하고 비리비리하게 나오는데 실제 숙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숙종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20대 초반에 즉위하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친정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숙종이 적장자예요. 숙종이 적장자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적자이자 장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첩자식이거나 뭐 둘째 아들이거나 뭐 이런데 근데 숙종은 현종의 적장자입니다. 정통성으로서 뭡니까?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성 얘기하면 조선 전기에 단종이 있습니다. 세종의 적손이죠. 근데 단종은 수양대군이 몰아냈죠. 근데 숙종은 그렇지 않아요. 숙장으로 뭡니까? 이 정통성을 기반으로 강력한 왕권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숙종이 적장자인데 처음에 뭡니까? 숙종은 자, 왕권 강화를 중지했던 남인을 좀 이쁘게 봤대요. 이쁘게 봐서 뭡니까? 초기엔 남인이 우세한 상황에서 뭐 야사 같은 이야기인데 남인의 대신 중에 뭐 허적이란 신하가 있었나 봐요. 허적이란 신하가 있어서 이 숙종이랑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데 자, 허적이 뭡니까? 허적이 집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할 때 뭡니까? 숙종이 궁궐 왕실 재산 중에 뭡니까? 지금 날씨가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천막이죠. 천막. 잔치할 때 천막.
비를 피할 수 있는 기는 천막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내라 라고 해서 어명을 내렸는데 나중에 뭐야 확인해 봤더니 왕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가져가 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뭡니까? 숙종이 빈정이 상하는 거지. 그래서 남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서인 세력이 남인을 영모로 공격해. 영모. 애들은 반역행위다 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묶어서 뭡니까? 영모로 공격하니까 뭡니까? 이때 숙종이 빈정이 상한 숙종이 뭡니까? 그래 제거해라 해서 뭡니까? 남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경신왕국의 별칭이 경신대출적이다. 경신년에 뭡니까? 크게 쫓아냈다는 뜻인데요. 이거 뭡니까? 서인이 쓰는 용어예요. 한국이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남인이 제거되고 서인이 승리하는데 이때 서인이 분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붕당 정치 정리할 때 뭡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붕당 뭡니까? 기존의 라이벌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인계가 승리하는데 그 상황에서 뭡니까? 보수 강경파가 노론입니다. 참에 남인을 말살시키자라는 거고 소론은 어떤 거예요? 남인은 비판하되 말살시키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냐 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옵니까? 분열합니다. 자, 요런 상황이 됩니다. 요렇게 서인계가 승리합니다. 자, 승리하는데 자, 근데 숙종입니다. 숙종 적장자로서 옵니까? 강력한 뭡니까? 강력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 왕비가 있습니다. 숙종의 왕비가 있습니다. 근데 왕비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습니다. 숙종의 왕비가 할 만한 게 우선 2년 왕후예요. 중전마마. 2년 왕후가 중전마마고요. 그래서 뭡니까? 서인 가문 출신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때 숙종의 첩실 희빈장씨 장희빈이죠. 장옥정입니다. 이름이 장옥정인데 희빈장씨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이년호가 서인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희빈장씨는 남인과 연합합니다. 네. 숙종이 어쨌든 간에 뭡니까? 어렵게 아들 낳으니까 어우 이쁘다 해서 뭡니까? 이 아들 뭡니까? 이참에 뭐야? 세자로 책봉하려고 해요. 세자로 책봉하려고 할 때 뭡니까? 당연히 누가 반대요? 자,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뭡니까? 서인계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후에 기사환국입니다. 장희빈 아들의 세자 책봉 문제입니다. 이때 뭡니까? 이때 서인계가 반대하니까 뭡니까? 여기 대노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송시열이 사약 먹고 죽어요. 그 대단한 송시열이 뭡니까? 사약 먹고 죽습니다. 그 다음 서인계가 타격을 받고요. 당연히 뭡니까? 남인계가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숙종 때 뭐 얘기하는 게 뭐 숙종이 뭐 마음이 또 바뀌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이후에 희빈장 씨에 대한 뭡니까? 나중에 중전까지 올라가요. 중전까지 올라가는데 희빈장 씨랑 또 거리가 멀어지고 또 남인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뭡니까? 힘세를 챈 뭡니까? 남인이 뭡니까? 집권한 남인이 뭡니까? 집권한 상태예요. 남인이 서인을 무고라는 거 어떤 거야? 애를 만들어서 뭡니까? 억지로 공격하다 뭡니까? 역풍을 맞습니다. 역풍을 맞아요. 남인이 이때 뭡니까? 이 갑술환국 때 뭡니까? 이 역풍을 맞고 뭡니까? 대거 몰락합니다. 중앙에서 축소해서 뭡니까? 이후에 남인은 잠수합니다. 그래서 이때 서인계가 승리합니다. 서인계라 얘기하는 건 노론과 소론이죠. 노론과 소론입니다. 승리해서 뭡니까? 경신, 기사, 갑술이다. 그래서 보통 앞글자를 따서 보통 경기갑 이렇게 외웁니다. 경신, 기사, 갑술을 해서 뭡니까? 처음에는 서인이 이기고 그 다음 남인이 이기고 그 다음 서인계가 이기는데 이후에 남인이 잠수를 탔고 이후에 뭡니까? 노론과 소론이 본격적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노론과 소론이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기사한국 때 봤죠? 장희빈 아들은 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자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그 세자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뭡니까? 노론은 강경파죠. 강경파니까 뭡니까? 세자가 남아있으면 뭡니까? 세자가 남아있으면 자기들 뭐에서 뭡니까? 간에 뭐 남인계가 몰락했고 나중에 장희빈은 또 사약 먹고 죽어요. 사약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노론, 강경파인 노론의 경우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주도해서 죽었는데 왕이 될 경우 뭡니까? 골치 아픈 거지. 노론의 경우 뭡니까? 옛날에 연산군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노론은 뭡니까? 세자를 교체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소론은 뭡니까? 세자를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정유년입니다. 정유년의 독대, 정유독대라는 말을 쓰는데 정유독대라는 말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왕이 신하랑 뭡니까? 어떠한 일을 벌이거나 대화를 할 때 항상 사관이 붙어요. 사관이 붙습니다. 뭘 하는지 막 다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왕이 신하랑 혼자 만나는 건 원래 법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나가! 한다 뭡니까?
희빈장 씨 아들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대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뭡니까? 당사자만 아는 거지.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이란 존재가 뭡니까? 왕이란 존재가 드러나서 뭡니까? 역사책에 실록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기록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문제를 뭡니까? 논의했을 것이다. 그래서 숙종이 노론 대신 이명이라는 사람과 뭡니까? 독대합니다. 독대했는데 노론은 뭡니까? 노론은 뭡니까? 장희빈 아들을 갈아치우자가 이 정유특 때 이후에 강론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세자에게 뭐 이것저것 맡긴 다음 뭡니까? 맡긴 다음에 실수하길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무리 갈아치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세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뭡니까? 쫓아낼 수는 없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국가고요.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 없이 쫓아낼 수 없으니까 뭡니까? 세자가 실수하길 기다리는데 세자가 큰 실수를 또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안 하는 상황에서 뭡니까? 안 하는 상황에서 숙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숙종이 죽어요. 뭐야? 갈아치우자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큰 실수를 안 했고 못 갈아치운 상황에서 숙종이 승하니까 뭡니까? 세자가 당연히 왕이 되죠. 세자가 당연히 왕이 됩니다. 세자가 당연히 왕이 되니 그것이 경종입니다. 경종입니다. 경종은 장희빈 아들입니다. 사옥이란 뭐 이벤트예요. 그래서 경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론 세력이 누굴 지지하느냐? 연인군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위에 보시면 해경은 뭐 현황화가 있고요. 희빈 장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숙빈 최씨입니다. 최씨. 옛날에 뭐 동이라고 드라마도 있었죠. 숙빈 최씨가 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연인군입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에는 희빈 장씨가 낳은 형이죠. 배다른 형입니다. 아빠가 다른 형이 경종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동생이 연인군입니다. 연인군. 연인군. 그래서 뭡니까? 근데 노론은 뭡니까?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하고요. 근데 경종이 병약해요. 뭐 지금의 뭐 역사가나 아니면 뭐 그렇게 보면 뭐 뭡니까? 좀 체구도 크고 당뇨 이런 것도 심했고 뭐 그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았는데 경종이 얼라를 못 낳습니다. 얼라를 못 낳은 상황에서 뭐야? 유일한 혈육이 동생 연인군이죠. 그래서 연인군이 세제가 돼요. 세자는 아들이죠. 동생이니까 세제가 됩니다. 세제가 되는데 여기서 대리청정 문제입니다. 이 대리청정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있고요. 왕세자가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왕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왕이 권력의 일부를 떼서 준 다음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후계자 연습하는 게 이 대리청정인데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동생이다 보니 어떤 거요? 그다음 뭡니까? 지지하는 분당이 다르잖아요. 노론이 연인군을 지지합니다. 연인군을 지지하고 그다음 뭡니까? 소론이 경종을 지지하죠. 분당 간에 뭡니까? 지지하는 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상황에서 뭡니까? 대리청정 문제가 어떤 거야? 뭐 경종 너는 시체가 되고 권력을 다 넘겨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죠. 상황에서 뭡니까? 소론 세력이 뭡니까? 경종에게 얘기해서 뭡니까? 노론을 공격합니다. 그때 신축년과 이민년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축년과 이민년에 의해서 앞글자를 따서 뭡니까? 신임사옥이랍니다. 그래서 신임사옥이 발생하고 뭡니까? 노론의 4명의 대신이 죽는 뭡니까? 타격을 받아요.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노론과 소론이 또 죽이고 막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앞에 얘기했죠. 경종이 또 갑자기 죽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음식을 잘 못 먹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뭡니까? 근데 곶감과 게장이라는 게 뭐냐? 해서 뭡니까? 자, 연인군이 뭡니까? 형 몸이 안 좋으시다며요? 해서 뭡니까? 이 곶감과 게장을 뭡니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경종이 뭡니까? 이 곶감과 게장을 먹고 몸이 좀 좋다 했더니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다음에 사망합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 오비락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먹고 경종이 급사하니까 뭡니까? 이 연인군 뭡니까? 평생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형을 독살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형을 독살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뭡니까? 세제가 연인군이니까 뭡니까? 그 이유입니까? 그 이후에 이 세제가 직위를 해요. 직위를 하는 게 뭐야? 영조예요. 영조가 직위를 하는데 자, 특징여인건 이겁니다. 특징여인건 그래서 뭡니까? 이후 세제 연이 즉위합니다. 하는데
해요. 자, 그래서 연인군에서 이게 영조입니다. 영조인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우선 뭡니까?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 연왕은 뭡니까? 서인 가문이고요. 명문 가문입니다. 이게 애초에 중전이고요. 이장 씨는 뭐 중인 정도로 봐요. 근데 숙빈 최씨는 뭐냐? 문제가 뭐냐? 무술이에요, 무술이. 라는 게 뭐냐? 궁궐 안에서 허드렛이라는 그런 여성들이죠. 그래서 무술이가 천인입니다. 천인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뭐 서자 출신의 왕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평민 이상입니다. 근데 무술이 그러니까 천민 출신 어머니의 피가 천왕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영조입니다. 영조. 영조는 첫 번째 뭡니까? 영조는 약점이 뭐다? 어머니가 천출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조선시대 특히 영조 때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있는데 뭡니까? 뭐 서자니 뭐 이런 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럴 경우 뭡니까? 영조가 막 정말 장난 아닙니다. 노발대발하고요. 뭡니까? 어떻게든 뭡니까? 죄를 지어서 죽여요. 이게 영조의 컴플렉스죠. 다음 두 번째 뭐냐? 영종 독살설입니다. 독살설입니다. 자, 이게 이준익 감독이 만든 이 사도란 영화가 있는데요. 이 중이 좀 괜찮은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 어떤 거요? 영조 역할을 뭡니까? 송강호 배우, 송강호 씨가 하죠. 원래 이 영조의 이 어진을 보면 실제 영조는 좀 마르고 좀 카랑카랑한 이미지여서 송강호 씨하고는 원래 이미지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연기력이 출중해서 넘어선 경우. 자, 거의 영화에서 뭡니까? 굉장히 영조가 완벽주의자처럼 나와요.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완벽주의자로 나온 이유가 이런 식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훌륭한 왕이어야 한다. 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이. 백성을 위해 좋은 정치는 합니다. 정치하다가 또 잘못하고 기가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뭡니까 반대파의 경우 뭡니까 라고 정치하냐 뭐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자고요. 지나칠 정도의 이 완벽주의가 나중에 뭐의 문제를 낳아요? 영조의 아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세자가 있죠. 사도세자가 영조의 눈에 안 맞을 경우 어떤 거야? 사도 잘 못해. 그럴 경우 뭡니까? 뭐 아들가 있네. 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지. 아들을 계속 갈구다가 나중에 뒤에 넣어서 죽이고 이모 화변이 발생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숙종 때 환국정치에서 경신사 갑수라는 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때 이후에 뭡니까? 장씨의 아들 세자 문제를 놓고 뭡니까? 문제가 계속 불거지다가 경종 때 심사옥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영조가 즉위해요. 그래서 뭡니까? 영조가 즉위한다면 뭐 하는 거야? 이참에 뭐 하는 거야? 이 붕당 간의 대립이 나라를 망치게 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 특히 경종 독살설에 의해서 뭡니까? 소론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강경파가 뭡니까?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붕당 간의 대립이 뭡니까? 나중에 전쟁까지 터진 거예요. 진압해요. 이게 2인좌연합입니다. 진압하는데 뭡니까? 좌연한을 겪었다 뭐야? 이 붕당의 대립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구나라고 해서 뭡니까? 영조가 본격적으로 뭐래요? 탕평책을 시작합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붕당 간의 대립을 뚫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요 흐름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조의 아들 정조가 있다. 영조의 손자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영조의 손자 세손이죠. 정조가 이렇게 탕평책을 하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영조 어쨌든 뭡니까? 영조는 탕평책을 하지 뭡니까? 누가? 노론이 지지하기 때문에 노론 세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뭡니까? 사도세자가 사망했고요. 그 다음 세손이 왕이 오른 게 정조죠. 그래서 정조가 즉위했을 때 뭡니까? 자, 할아버지의 탕평책의 한계를 느끼고 정조가 할아버지 탕평책을 갈아푼 다음에 리부트해서 탕평책을 새롭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영정조가 탕평책을 하지만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한 게 아니고 리부트를 해요. 그래서 보통 영조의 탕평책을 완론탕평, 정조의 탕평책을 줄론탕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정조 탕평책, 탕평정국의 특징입니다. 이건 왕권을 강화. 붕당의 대립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정조의 경우는 뭡니까?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경연 나가서 뭡니까? 본인들이 막 신하를 가르치고 뭐 압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왕권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강화해서 뭡니까? 또 때까지 옵니까? 왕권 강화에 성공해요. 권력을 옵니까? 집중시킵니다. 시키는데 이후에 옵니까? 이후가 정조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급서합니다. 정조 급서. 근데 정조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월날을 좀 늦게 봐요. 그래서 정조가 급서하니까 옵니까? 그래서 뭡니까? 정조가 급서하니까 자, 순조가 어린 때 초반인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조와 정조, 특히 정조 때 이 탕평책 때 옵니까? 왕권 강화 선거에서 옵니까? 권력을 옵니까? 권력을 옵니까? 왕에 집중시켜요. 하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 태종대왕처럼 막 경연에서 옵니까? 신하들 압도하고 막 찜쪄먹고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옵니까? 이게 밀어붙이면서 옵니까? 왕권을 강화했어. 근데 옵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왕이 없죠. 근데 순조가 너무 어려요. 정조 레벨로 뭡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야? 순조의 장인 효순입니다. 장인 가문이 뭡니까? 보면 권력은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왕은 정조는 없어요. 왕은 어려요. 그래서 뭡니까? 이 장인 가문이 이 집중된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장악해서 농단하는 게 세도 정치, 19세기 세도 정치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영조와 특히 정조 시기에 탕평책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평책의 실패가 오히려 올라간 거야? 세도 정치라는 최악의 정치를 낳은 거죠. 이렇게 옵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정치 파트를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국은 뭡니까? 정정조 파트에 들어와서 다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큰 흐름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이 부분 세종때와 경종때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